한번 계속 여쭤봐요. 예. 예, 얘기해봐. 나도 너 처음 들어봤어. 우리도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 설정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그걸 잘 안 물어보는 게 안 먹어봤어? 바깥 세상에서는 그게 굉장히 보통 멀리 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돈도 많이 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사전에 준비하거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너무 험난한 게 많으니까 그렇게 멀리 있는 걸 왜 지금 내가 이거다 자꾸 감어 이렇게 되는데 이쪽 세계를 통할 때는 막연하게 우리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기서는 급작스럽게 진행이 돼요.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그걸 빨리 진행하는 그것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사실은. 시행착오를 줄이고. 그리고 위험하지도 않고 안전하고 이쪽은. 왜냐하면 보통 그 예능 계통이나 이런 쪽 그쪽 관련되면 이쪽에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온라인에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진짜 가지고 내가 좋은 뜻 갖고 있는 걸 열어놓고 공개된 데서 활동하는 요령이 있어요. 그걸 쭉 하면 뒤로 새는 거 하나도 없이 타운하게 쭉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요령이 있거든요. 이쪽은. 그게 이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딴 사람이 나를 너무 막 이렇게 꿈을 들은 다음에 이용해 먹는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케이스들을 완전히 줄여낼 수가 있어요. 선생님은 꾸준히 와봐. 개설 생각도 가지고 계세요. 어떤 쪽? 수소칼슘이라고요. 예? 수소칼슘. 수소칼슘이요? 그래서 많이 알려요. 수산화 칼슘이 아니라 그냥 수소칼슘이에요. 한성상제를 죽여주면 몸에 해로운 잡아주는 수소칼슘이거든요. 예. 그걸 이제 산호에서 추출해가지고 바다 깊은 데 산호 있지 않습니까? 산호에서 추출해가지고 이걸 오이가가 버스가 개발해서 세계에서 특허를 내는데 일본에서는 좀 많이 안 했는데 한국에서 좀 시작이 이제 시작인가 보다. 그래서 그거를 요청해가지고 우리 국내에서 제가 총파인데 국내에서 그걸 개발자가 있어요. 그 개발자가 지금 특허 진행 중이에요. 그게 지금 이달 말 다음 달 중순에 특허가 나옵니다. 그래서 국산화에 성공했어요. 그거는 이제 그거는 바다에 산재인 폐기물이잖아요. 군 껍질. 군 껍질을 추출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특화된 제품이기 때문에 수소칼슘을 만드시는 제품이 굉장히 많아요.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그 활성 성분을 가져주는 수소칼슘을 만들 수가 있고 그 찌꺼기를 샴푸, 비누, 바르는 거, 마사지테, 또 음료, 얘들 이제 피로감이 전혀 없었거든요. 피로감이 아침에, 저 같은 경우는 술도 좋아하는데 아침, 저녁에 두개 좋아하는데 아침에 그거는 제가 건강치료를 해보니까. 그럼 지금 그거를 한국에 총판을 총판을 총판권을 계약했죠. 그 대리점으로 하려고 좀 알리려고 하다 보니까 대리점을 좀 하고 그래서 이 쇼핑몰을 또 알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좀 문의 아니고 답답해서 장사가 요새 문제가 장사장님은 진짜 요 뵙기도 힘들거든요. 그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보시면 나중에 보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온라인에서는 어떤 게 제일 도움이 많이 되냐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제품이든 서비스든 그게 내 손 안에 비율이 많이 와 있으면 온라인에서 굉장히 유리하고 그거를 내가 제품을 자체를 직접 손을 볼 수가 없으면 그러면 불리하고 아주 간단해요. 이쪽은. 그래서 그게 제일 키가 돼요. 그래서 제품을 예를 들어서 나는 완전히 완제품을 내가 예를 들어 손을 댄다. 그럼 온라인에서 딱 유용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완제품이 아니고 내가 뭔가를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지금 만드는 건 자기가 음악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러면 유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근데 이제 제품을 지금 선생님이 손을 어디까지 대실 수 있는지 따라갖고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원천 기술이 나한테 있느냐. 내지는 또 있는 거를 똑같이 하는데 기초 재료만 내가 받아서 내가 이걸 가공이나 포장이나 이걸 다양하게 내가 바꿀 수가 있느냐. 요거 따라갖고 온라인에 맞고 안 맞고.
총판이니까 이거는 제가 정리만 먼저 개발자라든지 수입자.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생각하세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미 인식이 좀 약간이라도 좀 돼 있으면 그러면 사업이 좀 돼요. 그때는. 근데 맨 처음에 총판으로 받았더라도 사람들한테 인식시키느라고 내가 진이 다 빠질 때쯤 되면 총판 줬던 쪽에서 그 다음에 다 써먹고 버리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5년 전에 5년 전에 우리 의가사한테 가지고 들어와서 지금 조금씩 좀 알려지는 부분이 알려진 상태인데 우리가 이제 일본에서 작년 같은 경우 매출이 한 연간 9천억 정도 일어나던 상품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자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 물산 개발 선명이잖아요. 그런 기본도 그런 근데 그런 거는 고생하실 가능성이 꽤나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검색을 바로 했거든요. 근데 검색을 했을 때 유리한 것들은 사람들의 사용기라든가 아니면 그거의 자체에 대한 어떤 약성 이런 기술적인 게 공개가 돼 있고 뒤에가 상품이 이렇게 사이사이 끼어서 검색 결과가 나오면 그건 유리한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검색해갖고 쫙 보니까 썼다는 사람 이야기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제품 자체의 어떤 기술적인 거에 대한 거 그거는 뒤에 밀려있고 앞쪽엔 전부 공동구매, 판매, 그 다음에 파는 사람들 이야기 이걸로 앞쪽이 딱 돼 있거든요. 이러면 고생하세요. 네. 저 너무 잔인한 거야. 아니, 고생을 해야지. 고생을 해야지. 네. 불모지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미리 이야기를 딱 드려야 그래야 이제 방법을 찾으든지 이걸 하실 수 있으니까 바로 이야기 드리는 예.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도 장사하려면 하셔야 될까? 그리고 아까 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하다가 거기에서 폭발하는 거 한다, 고생하는 거 한다, 발로 차면 어떻게 하실까요? 총판 기억하는 거지. 다른 사람을 계약자로 또 둬요. 전국 총판이에요, 내가. 아. 독점 예.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서로 개인적인 인맥관계가 돼 있고. 그때 가갖고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이쪽이 미천이 바닥나는 경우도 많아요. 하면은 그래서 잽스 저기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너무 많이 보니까 저는 맨날 이렇게 저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대안 같은 걸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그런 검색 엔진하고 SNS하고 완전히 큰 차이가 있어요. 다른 세계예요. 사실은 검색 엔진은 내 거 막 작성하고 막 알리는 이거에 주로 좀 많이 이제 그 방향이 잡혀 있다고 그러면 SNS는 사람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거죠. SNS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내가 살아가는데 좋은 사람을 빨리 많이 만나가지고 빨리 많이 그리고 오래 가는 거 이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SNS에서는 제대로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 사기치기도 힘들고 사기꾼 만나기도 힘들고 여기는 제대로 하게 되면 그리고 좋은 일이 굉장히 많고 이런 거 이쪽은 SNS 쪽은 근데 그 기존 검색 엔진이나 이런 데는 초기에 탁 해갖고 막 알리고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해볼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아주 많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건 뭐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우리는 식사할 때 젓가락도 필요하고 수저도 필요하고 한 것처럼 이거 저거를 잘 맞추는 방법 그게 이제 중요한데 하시겠다고 하면 이제 방법은 잘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SNS 시대에 잘 만든 사업은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면 아이템을 먼저 쥐고 내가 아이템을 찾아갖고 사람을 찾아 나서는 거 이게 편하고 입장이 좋을까요? 아니면 내가 친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갖다 대는 게 그게 쉽거나 좋을까요? 두 번째죠. 예. 그래서 SNS 안에서 삶을 성공시키는 거는 방향을 그쪽으로 잡으시는 게 훨씬 유리해요. 내 아이템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아이템을 내려놓는 게 훨씬 중요해요. 일단은 잠깐 내려놓고 안에서 사람만 그쪽 사람으로 많이 만나는 거예요. 그쪽 계통 사람으로. 그러면 나랑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 나랑 분야가 같은 사람,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나 같은 분야 사람들하고 아주 많이 어울리는 주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나 그거를 또 즐기거나 가치를 쳐주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많이 만나 놓으면
많이 만나놓으면 그 다음에 나는 거기서 필요로 하는 게 뭔가 딱 보고 맞춰가지고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쉬워요. SNS에서는 아주 쉬운 작업이 차라리. 근데 사람 만나는 거는 내가 그쪽에는 생각은 별로 없고 머리 숫자만 필요하고 내 물건 요거를 어떻게든 팔아야지. 들어가고 요거에 맞는 사람 찾아다니면 이건 굉장히 고달픈 작업이거든요. SNS에서는. 그래서 미리 SNS가 만능이 아니고 특성이 있어요. SNS는. 그래서 그 비율을 조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안에서 사용하는 그 뭐랄까 도구가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쓰는 도구가. 그게 하나는 그 구글이라고 하는 거고, 구글이 하나의 도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네이버나 기존 포털도 사용을 해요. 블로그 쪽 그것도 쓰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 트위터. 보통 요 4개를 기본 장비라고 해요. 기본 장비. 네, SNS 쪽을 하는데 이 4개가 기본 장비예요. 그리고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이 그냥 하나씩 해가면 돼요. 제일 첫날 하는 거는 자기 항상 가지고 다니는 수첩 있잖아요. 수첩에다가 4개 계정을 적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4개 계정을. 구글 아이디 암호, 예, 네이버 아이디 암호, 페이스북 아이디 암호, 트위터 아이디 암호. 이러면 이제 다 알고 나는 뭐 아무 통일해놓고 뭐 별 이야기를 다 해요. 무조건 적으셔야 돼요. 하다 보면 이게 바뀌어요. 날짜 바뀌어서 지났으니까 바꾸세요. 뭐 이렇게 해서 나오고, 또 이거 기준이 달라지고 어느 날 또 안 쓰다 보면 이거 되고 막 이러니까 무조건 적어놓으셔야 돼요. 기억을 믿지 마시고 기록 한 번만 믿으세요. 그래서 계정 관리가 무조건 첫 번째. 이게 뭐냐면 내가 아파트를 갖고 있어도 집 비밀번호를 알아야 들어가서 잘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아까 지금 한 시간 동안 고생하셨어요. 이거 아, 이미 비밀번호 하셨어요? 때문에. 네, 계정 때문에. 다 메모해놨는데, 예. 이게 메모해놨는데, 그게 제가 잘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적어야 돼요. 다 메모를 해놓거든요. 이해가 잘 안 가시죠. 네. 근데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실전에 들어가면 이게 많이 있는 일이에요. 전 주소 있는지도 몰랐어요. 수도는 뭐할 거라고. 그래서 그게 제일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항상 가지고 다니시는 폰이죠. 네. 폰에서 한 3분의 2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컴에서 한 3분의 1을 처리하고 이렇게 하래요. 이쪽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폰하고 컴이 내가 하고자 하는 쪽에 딱 맞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 세팅하는 요령도 그 다음에 이제 배우시게 될 거예요. 계정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세팅.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런 세팅이 있는 줄을 모르래요, 대부분. 그냥 나 좋아하는 거 대충 배치해서 내가 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요령이 있어요. 그런 거 하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또 활동하는 요령들이 다 있어요. 근데 SNS에서 활동할 때 제일 큰 원칙을 그냥 미리 알려드리면 앞으로 얼마나 될지 모르니까 오늘 최대한 빨리 이야기 드리면,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상대할 때 대하는 어떤 예절이나 방식이 있잖아요. 그게 온라인에 그대로 통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없어요.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그거를 이 안에서 똑같이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안에서 진도를 못 빼거나 하다가 그만둬버리는 경우가 뭐냐면 다른 걸로 하시는 거예요. 바깥에서 하는 거를 안에서 똑같이 하는 걸 모르고 안에서 뭐 해야 되지? 나 할 줄 모르겠어. 자꾸 그 말만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반복하면 여기가 아주 새겨지거든요, 그게. 근데 요 안에 SNS 안에서 하는 거는 바깥에서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페이스북을 아주 많이 해요. 그러니까 20대에서 30대 초반이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인원의 절반 정도 돼요. 그 정도 많아요. 근데 페이스북 해가지고 생활이 나아지는 거 있잖아요.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 거기에는 20, 30대 초반에는 없어요. 별로 안 나아져요. 그냥 밴드, 카톡, 나머지 하는 거나 이거 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는 거, 그냥 좀 재밌다. 그리고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나요. 근데 SNS 해가지고 진짜 성공한 케이스들은 40 넘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나 할 줄 몰라 하면서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사는 게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왜냐하면 세상 사는 방법을 아시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그룹이나 카페 같은 거 이런 걸 가입을 해요. 가입을 하면
젊은 친구들은 가입을 시키면 갖고 그냥 눈팅만 하고 있어요. 가입해서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친구들 저기에다 짧은 댓글 이렇게 달기도 하죠. 근데 크크크 하다 말아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룹 가입하세요.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뭐부터 해요? 가입 인사부터 하고. 저는 어디에서 살고 무슨 일을 하는 누구입니다. 어느 분을, 이 내부에는 어느 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요런 이야기 계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요런 단순하게 몇 줄 안 되지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방향이 잡힙니다. 그리고 이미 오프라인에서 알고 있던 친구만 자꾸 데리고 들어가요. 젊은 친구들은. 생각보다.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안에 들어가면 예, 또 새로운 분들 만나는 거, 그게 가치가 크다는 걸 알고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 주변 사람들이 잘 못하는 이유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기도 하는데,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거는 철저하게 바깥에서 하는 거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모임 가면 가입 인사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 너무 믿지 마시고 하다가 오프라인 모임이 있으면 이런 자리처럼 모임이 있으면 함께 해가지고 가가지고 오프라인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안에서 똑같이 하는 거. 그리고 말 많이 하는 사람은 이쁨 받아요, 아니면 미움 받아요? 미움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에서도 똑같이 어떻게 되냐면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방금처럼 이야기 이렇게 제가 하고 있으면 끄덕끄덕 하고 살짝 웃어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질문도 가볍게 던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오프라인에서. 그죠? 똑같이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안에서도 남이 이야기할 때 맞장구 쳐주고, 좋으면 좋아요라고 있으니까 좋아요 눌러주고, 그 다음에 질문도 사이사이 나한테 유용한 질문 던지면 좋잖아요, 나도. 그러면 질문 던지고 답변 듣고 고맙다고 표현해주고, 이것만 해도 안에서 좋은 일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설마 싶은데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거 말고 내 제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요거에 대해서 막 온갖 자료가 뒤에 많잖아요. 그러면 자료를 해갖고 안에다 막 부지런히 올리고 이불에다가 갖다 올리고 이불에다가 올리고 그래 놓고 딴 사람 쓴 글에는 반응도 안 보이고 내 글만 막 갖다 이거 하고,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 이 사람 상대하면 안 되겠구나, 골치 아프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깥 세상하고 여기는. 그러니까 그런 기본 원리만 아시면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따로 생각했는데 너무 새롭게 알았네.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네. 아주 주의하실 거는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요 세 가지 있잖아요.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요 안에서는 절대로 그 뭐랄까 내 사생활이나 사적인 부분은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SNS라고 하는 게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약자잖아요. 소셜 네트워킹. 근데 소셜 네트워킹이란 말은 우리말로 하면 사회적 관계망이지 않습니까? 사회적 관계망. 근데 빤히 글씨를 앞에다 놓고도 사회적 관계망은 담 바깥에서 일어나는 사회생활, 공적 공간이거든요. SNS는 단어 자체가 사회생활하는 공적 공간이라는 뜻 자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원래가. 근데 다들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이걸 사적인 공간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신문 방송도 그쪽으로 많이 저기를 했고, 그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쓰던 포탈이나 싸이월드 이런 것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는 잘못해가지고 사적인 거 이걸 해놓으면 나중에는 오도 가도 못해요. 뭔 소리냐 하면 안에서 친구들 막 불러들이고 뭐 해가지고 친구들하고 이걸 딱 하고 신나게 놀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내가 갑자기 봉사활동이라든가 아니면은 내 전문적 기술적인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이야기를 같이 하려고 그러면 계정 같은 계정 갖고 할 때 이 굉장히 막 주저되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지?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사적인 부분은 어느 선에서 끝내줘야 되냐면 카카오톡 있잖아요. 거기까지가 사적인 이야기의 끝이에요. 거기까지가. 요 기준선을 확실히 아셔야 돼요. 카카오톡까지가 사적인 거 기준선 끝이고, 카카오 스토리 들어보셨어요? 네. 카카오 스토리도 넘어서 파도 타게 되면 친구의 친구까지 막 넘어가니까 수습이 안 되는 공간이에요, 사실은. 카톡도. 그래서 어느 수위 넘는 거는 카카오 스토리에서도 다루면 안 돼요. 카카오톡까지가 그냥 기본선이고, 그리고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이런 것들에서는 철저하게 거기에서는 공적인 활동만 하셔야 돼요. 나중에 내가 큰 일을 하고자 할 때 내 발목을 잡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공적 활동을 열심히 공적인 공간을 우리가 공적 활동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집안에만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친구만하고만 어울릴 수는 없고 그래서 그거는 전화 통화하고 문자 보내고 카카오톡 하고 따로 얼굴 보고 충분해요 그걸로. 그래서 그걸로 끝내고 이쪽에서는 일을 내 평생의 일 있잖아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 그걸 위해서 여기다는 오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SNS에서 진도를 굉장히 빨리 뿌리실 수가 있어요. 걸리는 시간은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그대로 쭉 따라가지고 실천을 잘 하시면 3개월 정도 걸려요. 3개월 정도 걸리면 비포, 애프터 이거를 본인 스스로 해보시면 알아요. 내 삶이 어땠던가. 근데 그대로 실천하고 딱 3개월 지나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게 중요해요. 원하는 거를 스스로 똑바로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SNS 쪽 하다 보면 자꾸 뭐에 빠져드냐 하면 새로운 도구, 새로운 사용법 막 이런 거 쫓아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려요. 도구를 그냥 쓰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먼저 또렷하게 아시는 게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따님이 있으면 따님들 각자가 어떤 입장에 놓여 있고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이게 또렷해야 SNS에서 빨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항상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하면 이 안에서는 사람 소개하는 게 정말 수월하게 일어나요. 그 안에서는, SNS 안에서는. 우리 바깥에서 사람들끼리 만나게 해주려면 그러면 참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찾아내기도 힘들고 찾아지더라도 양쪽 시간 되는지 뭐 하는지 뭐 가가지고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는 골뱅이 있죠. 키보드에 그거 하나로 다 묶어줘요. 골뱅이 하나로.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페이스북에서 골뱅이 쓰고 뒤에다가 친구들 이름이라든가 이렇게 적으면 바로 링크 걸리잖아요. 그죠? 근데 링크만 걸리는 게 아니라 그 친구한테 통지가 가잖아요. 누구누구가 지금 어느 글에서 당신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바로 가잖아요. 그 기능이 원래 사람하고 사람 묶어줄 때 쓰는 그 기능이에요. 그걸 통해 가지고 안 만났던 사람들을 바로바로 그 연결해주고 내가 소개해줬다는 그 글이 증빙으로 계속 남아있고 옆에 사람들도 다 아는 상태에서 활동하게 되고 안에서 그 안 가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SNS 안에서도 남이 만들어놨다 그래서 다 하는 게 아니라 가면 안 되는 자리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오프라인하고 비슷해요. 안에서 그룹이 페이스북 안에 다음에 카페가 있는 것처럼 페이스북에 있는 그룹이 있는데 그룹이 성격이 세 가지가 있어요. 공개 그룹이 있고 비공개 그룹이 있고 비밀 그룹이 있어요. 그러면 항상 모든 활동을 비공개 그룹이나 비밀 그룹은 아예 가입 자체를 하지 마시고 가입하게 되면 어지간하면 탈퇴하는 게 좋아요. 어지간하면 탈퇴하시고 공개 그룹에서 활동하는 거 항상 몸에 배놔야 돼요. 비공개 그룹에서 하다가 하루아침에 가버리는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비공개 그룹, 비밀 그룹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비밀이 보장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편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다가 그 말이 밖으로 나오면 나는 그냥 나쁜 놈이 돼버리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 하는지 아시죠? 석기 아저씨. 거기도 있고 또 운동선수 있잖아 이렇게 좀. 예. 거기도 원래 썼던 그랬잖아. 거를 SNS에서 공개된 데다 막 했던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비밀 그룹에서 자기들끼리 한 그런 이야기를 한 건데 퍼다나. 그게 그냥 사람들이 퍼다나로 바깥에서 해가지고 그래갖고 일이 진짜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거기는 가입을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친구들이 저기하고 뭐 그거 하고 그러면 그냥 지켜만 보고 정 내가 나가면 곤란한 곳이라면 지켜만 보고 그냥 뒤에서 바꾸고 어지간하면 디지털화 안 하는 게 나아요. 찍혀서 안 되는 거면 찍지도 말고 아예 디지털화 하면 안 되는 거 그리고 글을 쓰지도 말고 그런 내용이죠. 항상 공개된 데서 할 것만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뒤끝이 없어요. 이거를 시작할 때부터 주의하고 시작할 때부터 이게 특별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라고 안에 해가지고 비밀로 주고가는 게 있어요. 메시지들이 메시지, 이메일 이거는 가능하면 주고받지 않으셔야 돼요. 최대한 피하셔야 돼요. 이메일로 오면 우리 같이 쓰는 그룹이 있으니까 거기다 올려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메시지 오고 그러면 저희 그룹에서 이야기 하시자고 이렇게 하고 자꾸 밝은 대로 끄집어내야 돼요.
안 그러고 뒤에서 하면 이야기 말하기도 편하고 막 하니까 이 말 저 말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시간 낭비가 되는 거예요. 시간은 분명히 많이 쓰고 말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남들은 그 상황을 몰라요. 그렇잖아요. 둘이서 주고받은 거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말로 전화통화한 거는 물론 요새는 전화통화하면 그것도 녹음을 하긴 하지만 말로 한 거는 보통 좀 일부가 날아가기라도 해요. 근데 서로 메시지 주고받고 한 거는 상대방이 화면 스크린샷도 떠놓을 수 있고 복사해갖고 떠놓을 수도 있고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처럼 비밀이 보장되는 거죠. 그래서 메일, 메시지, 비밀 그룹 이런 건 다 피하시고 가능하면 공개되어 있는 담벼락이라든가 그룹 활동 그리고 오프라인 모임에서도 정식으로 공지된 정식 모임 있잖아요. 거기에만 나가는 거예요. 원래는 제가 그래서 어저께도 오늘 아침 모임 물론 그건 담벼락에다 처음 쓰긴 쓰셨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이벤트 개설이 안 됐는데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몸에 그게 배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 쓰거나 딱 그러면 정식으로 만날 거면은 그러면 그 행사 거는 기능이 있거든요. 정식으로 행사를 걸어라. 바깥에다 공개된 데다. 그러면 간다. 근데 안 그러면 제가 좀 안 맞는 것 같다고 바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PC통신 때부터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뒤에서 사고 나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돈 문제, 그 다음에 폭력 문제, 그 다음에 남녀간의 문제, 해가지고 일이 터지면 그거 수습하다가 가고 싶은 대로 못 가는 거예요. 길이 막 옆으로 자꾸 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해결을 다 한 게 뭐냐면 제가 운영하는 카페나 그 클럽에서 공식적으로 해가지고 벌어지는 거 그거 외에는 나머지 따로 만나고 그러면 막 탈퇴시켜버리고 그랬어요. 그때는 하도 속이 상해서 일 수습하고 다니다 보니까 속이 터져가지고 따로 못 만나고 연애를 해도 안에서 해라. 공식 모임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축복해주고 그걸 최대한 도와줄게. 콘수도 우리가 마련해줄게. 그 경우에는. 근데 바깥에서 저기 하고 그러면 그럼 나가라. 탈퇴해갖고 자기들끼리 나가서 놀아라. 우린 더 이상 못하겠다. 너무 일들을 이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요. 안에서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걸 미리 알고 왜 하셔야 되냐면 오프라인에서는 그런 일이 좀 그래도 드물게 일어나요. 바깥에서는. 왜냐면 이 커뮤니케이션 속도가 느리거든요. 바깥은. 여기는 하루에 몇십 명을 새로 만나기도 심하면 그리고 스피드가 아주 빨라요. 그리고 아주 떨어져 있는 사람들끼리도 일을 굉장히 잘 꾸밀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미리 이런 기본적인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안 사시면 사실은 원리는 같은데도 속도가 빨라 놓으니까 여기서 실수를 하시게 돼요. 저는 일단 기본적인 이야기는 드렸어요. 뭘 주의해야 하는지, 뭐가 중요한지. 제일 먼저 하실 건 수첩 꺼내셔가지고 계정 4가지를 적으시는 거예요. 이게 출발점이에요. 수첩도 꺼내셔야 돼요. 종이 아무거나 한 장 꺼내가지고. 예? 메모에다 해놓으면 안 돼요? 예? 여기 메모에다. 못 믿어요? 난 항상 메모에다 해놨는데. 예?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안 되나요? 편리는데 네. 핸드폰이요. 전기가 핸드폰에다 하시려면 하나를 넣고 전기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경우 있으세요. 여기 보세요. 네. 폰에서 이걸 써가지고 관리하실 때는 네. 다 아시는 거기도 하지만 이 홈 버튼 있잖아요. 이거를 꾹 오래 누르고 있는 거. 네. 요 기능은 기본으로 손에 이거 있어요. 요게. 여기 꾹 누르면. 예. 꾹 누르면 이게 뭔 기능이에요? 나오네, 얘기 여러 가지. 작업했던 대로 가는 꾹 거예요. 누르면 최근에 썼던 것들이 다 뒤에가 나오네요. 다 살아있어요. 아. 뒤에 좀 전에 썼던 게 아. 여기 맨 밑에가 최근 거고 지금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뒤에가. 아, 그러네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아. 뭔 소리냐면 지금 어디 로그인 하다가 네.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꾹 누르고 좀 전에 내가 봤던 그 메모 있잖아요. 네. 메모 금방 보고도 또 까먹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면 또 적어놨다가 다시 또 입력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라 꾹 누르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쓰는 거예요. 이게 컴퓨터에서 우리 프로그램 실행하면 하단에 여기가
프로그램들도 지금 쓰고 있는 거 살아있잖아요. 그럼 요거 썼다가 저거 썼다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컴퓨터거든요, 이게. 그래서 요게 손에 이거 있으면, 그리고 잘 쓰실 수 있으면 여기다 기록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근데 여기다 기록, 아이디 암호는 다른 게, 네. 딴 거는 여기다 적어도 되는데, 네. 아이디 암호를 여기다 적어 안 놓으면, 되죠. 입력도 여기다 해야 되거든요. 아, 그래갖고 하다가 쭉 외우고, 홈 나가서 프로그램 실행하고, 들어가다가 또 또 그래요. 까먹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냐면, 여기 했던 걸 아무 데나 또 적어요. 여기에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다시 그거 보고 가서 또 하고. 치는 거죠. 제가, 젊은 친구들은 안 그러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교육청에서. 저도 그렇게 했는데. 여기 있잖아요. 대표적인 거. 그래서 요거 익숙하신 거, 네. 이게 손에 붙으시면, 그렇게 찾아도 돼요. 아, 그거 그렇게 쓰는구나. 이렇게. 4개 다 챙기셨어요? 트위터 없어서 예. 만들어. 트위터 지금 설치 스마트폰에다 바로 하면 되지. 트위터 설치하시는 거. 어플 어플은 깔고. 트위터는 급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할 때 그냥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억울한 일 당할 때 그 내용을 쫙 적어서 딱 올리면 도와줄 사람이 너무 많이 오더라고. 감당을 못하죠. 트위터는 보통 때 근데 해놔야지. 보통 때는 한 번도 안 하다가 갑자기 나님 나 억울할 때만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또 외면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평소의식 중요한데. 때가 중요하네요. 유대 예, 관계를 평소에 평소에. 나도 남이 아픈 소리 하면 관심을 기울이고 다른 걸 버리고 이런 걸 하다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글, 네이버, 네,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네이버. 이렇게요. 아까 나온 구글하고 네이버하고 페이스북하고 트위터나. 많이 발전이 안 했네요. 맨날 듣잖아요. 갔다 오면 항상 저한테 해줘요. 네, 그래서 배운 거를 저한테 말해줘요. 아, 이분이 제 배우잖아요. 예? 배우자. 아, 말씀 안 그러네요. 드렸네. 예. 알고 계실 줄 알고 있는데 여기 없잖아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보고 안 게 아니라 왜냐면 성함을 제가 몰랐거든요. 네. 근데 아까 양쪽 다 아이들 전부 다 이쪽 해요 그랬는데 그 이야기는 저한테 하셨었잖아요. 네. 아. 예, 그래서 깨시는데 그죠? 계시구나. 저는 감 잡았는데요. 예? 그래서 얘기했는데 아시고 계시구나. 대충 얘기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뭐, 그렇지. 딴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아.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예, 운동하고 뭐, 이거 한다고 이야기를, 그 이야기는 이렇게 가볍게 하신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아까 이렇게 하는데, 그럼 뭐 하세요? 이렇게 해보니까, 그러시구나. 그거랑 성이랑 이래갖고, 아까 이렇게 가보고 있습니다. 전화를 트위터 대표님한테. 항상 하실 때 이렇게 폰에서 내가 홈키를 가볍게 누르면 항상 가는 이 화면 있죠. 네. 이 첫 화면. 이게 제일 비싼 화면이에요. 이 화면이. 이게 한 달 사용료 내는 거, 한 달 사용료 내는 거에 한 80%, 90%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그걸 안 키는 방법을 해야 되겠네요. 아니, 안 쓰는 방법이 사용해야 아니라 소리가 돼. 아니라 많이 사용하라고. 그 안에서 대부분 걸 쓰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 그래요? 예, 그만큼 그래서 끌어다 놔야지. 요 첫 화면에서 쓰라고? 제일 예. 제일 폰을 못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네. 요런 커다란 것들 있죠. 요런 커다란 것들로 화면 다 채워놓고 막상 내가 쓸 건 딴 페이지 가서 찾아서 쓰는 사람. 이게 제일 그 폰을 못 쓰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맨 처음에 할 때는 요런 것들을 딴 페이지로 보통 치우게 돼요. 많이 쓰긴 이쪽을 쓰시나 봐요. 그죠? 제일 많이 쓰시는 페이지. 여기에요. 많이 쓰시기는. 예. 자, 엄마 이거 맨날 제가 걸려? 자 여기 보세요. 원래 요 홈 누르면 가기는 요리 가버리는데 쓸 때마다 선생님은 여기를 더 쓰신대요. 예, 이럴 때는 이렇게 화면을 잡아서 이렇게 하면 줄어들었죠. 네. 그죠? 그 상태에서 여기 구석에 보면 홈 표시가 있어요. 그러면 요걸 이렇게 딱 체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홈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홈인 거예요. 이렇게 누르면 얘로 오는 거예요. 딴 데 갔다가 홈 누르면 이게 홈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들 많이 하냐면 홈을 여기 밑에 있는 거를 다 다른 쪽으로 세팅을 해요. 무슨 소리냐면 여기는 내가 집에서 침대에 들어갔을 때의 홈, 여기는 내가 사무실에 앉아있을 때의 홈, 요거는 내가 이동할 때의 홈, 이거를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요. 그렇지. 세팅 딱 해놓고 야.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해당되는 걸 찍어갖고 그때는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홈이 여러 개예요. 그 친구들. 근데 그렇게까지 못하시더라도 제일 많이 쓰는 걸 홈으로 잡아놓으시는 게 좋아요. 이해되셨죠? 자, 이제 두 번째, 홈을 꾸미는 방법 이야기 드릴게요. 보통은 요새 거는 이제 여기가 5열이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보통 아직은 4열짜리가 흔해요. 4열짜리가. 그래서 4개짜리 기준으로 이야기 드릴게요. 예, 따라서 하세요. O, N, I, S. ONIS. ONIS요. 뭔 소리냐면, 이제, 어느 손가락 많이 쓰시는지 따라 좀 다른데, 엄지에서, 내가 많이 쓰는 엄지에서 제일 멀리 있는 쪽 있잖아요. 거기에다 오피스를 두는 거예요, 오피스. 그러니까, 내가 일할 때 쓰는 거. 일 위주로. 어떤 거냐면, 구글 드라이브, 캘린더, 이메일, 그 다음에 뭐 투두리스트라든가 뭐 이런 그 기록 관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여기 첫째 열에다가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O예요. 오피스. 두 번째는 랩이에요. 오프라인에서 이동할 때 도움이 되는 것들을 앱을 여기에다 배치를 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어떤 것들이냐면 여기에가 뭐 지도, 지하철, 버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티맵이라든가 뭐 인디사나 뭐 이런 류들이 두 번째 오는 거예요. 내비. 폰은 컴하고 달라가지고 이건 이동을 전제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앱이 그렇게 배치가 돼 있어야 폰을 제대로 쓰는 거예요. 세 번째 여일이 I는 이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지. 그래서 사진기, 그 다음에 갤러리, 그 다음에 유스트림이라고 그래가지고 생방하는 거 이런 도구들을, 그 다음에 명함 받으면 찍는 캠카드 또는 캠스캐너 이런 도구들이 여기 세 번째에 오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열에 오는 게 S가 SNS예요. 소셜 네트워킹. 그래서 뭐 카카오톡, 뭐 그 다음에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것들이 마지막 열에 오는 거예요. 나한테 가장 가까운 게 관계예요. 눈을 감아도 관계는 존재하잖아요. 제일 가까운 게 관계. 그 다음에 있는 게 내 눈, 예, 이미지. 그리고 세 번째가 내 몸이 이동하는 거. 그리고 제일 멀리 있는 게 그나마 내 일. 이렇게 해서 ONI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러면 지금 전부 앱 배치를 바꾸세요. 전부 다. 블로그, 네이버, 달력도 빨리 지우고. 달력을 지우는 게 아니라 O로 옮기셔야죠. O로. 아, 큰 달력 밖으로 나와 있는 거 치시는구나. 아니 이거 보고 가끔 그 스케줄을 잡으니까 멋있어. 언제 뭐 있다 탁 찍어가지고 써놓은. 이거 화장실이 어디? 이쪽 나가셔가지고요. 밖에 나가면 엄청나게 큰 화장실. 아, 그래요? 없어.